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꿈을 택할 때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 타는 거예요. 흐름 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목표였는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점점 변하니까 미상님도 한마디로 힘들까봐 예전에는 사범대라는 그 선생님이 낭만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낭만이 없을까봐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좀 비약이 있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공대 가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 이해하는 것은 미상님이 아직 10대라는 거. 10대는 싸가지 없어도 되고 10대는 좀 건방져도 되고 그래도 되는 나이가 10대거든요. 근데 생수님은 말 그대로 솔직해. 차라리 생수님의 고민은 내가 좀 나 좀 놀고 싶다. 놀고 싶은데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생수님 죄송해요. 차라리 솔직해. 나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고 싶다. 그래서 두 선택이 놓였는데 어느 쪽 가는 게 더 낫냐. 이거는 아예 솔직해요. 근데 미상님은 아이들을 담보로 마치 자기가 무슨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뭐 큰 뭐 뭔가를 그럴 것처럼 뭔가 큰 의미 있는 뭔가를 해줄 것처럼. 근데 또 아이들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네가 날 사랑해주면 나도 너 사랑해주고 네가 나 미워하면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뭐 이런 거. 근데 10대니까 제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쁘게. 20대가 그랬으면 또 다른 얘기가 가겠죠.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물론 미미한 걸음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이 변화를 일으켜 보고자 정말 아둥바둥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불가항력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흐름. 그럼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상님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평판과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무언가 미상님한테 이득이 되는 것 때문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미상님,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미상님,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돼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변하는 아이들이 가슴 아프다면 여기를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변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도 싸워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 많은 선생님들과 교류와 커뮤니티를 이끌어내셔야죠. 정말 전국적으로 교류와 커뮤니티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제가 생수님과 미상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세상에 살잖아요. 미상님이 변해가는 아이들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요. 변해가는 아이들을 때문에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어쩌면 자기들을 진짜 생각해주는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로 지금이 미상님 같은 분이 사범대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 하루에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한 반.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옆 선생님도 비웃을 거고요. 교장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서류 폭탄 때리면서 야, 이 공문 다 써, 니가. 너 혼자 잘났어? 너 혼자만 애들 사랑해? 네 공문 이거 다 써.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바로 영화의 소재 아닌가요? 그런 거를 다 해내고, 그래,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선생님 왜 됐지? 아이들하고 대화만 할 수 있다면,
싫죠. 힘들죠. 그렇지만 혼자 겪을 필요 없어요. 그런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하시고, 어떤 교육 그런 거 파티 참가하실 때도 하시고. 그래서 수기 하나 써주세요. 10년 동안 겪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테레비 나와주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왕따 같은 세상에 어떻게 졸업한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기억에 떠올리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 시대에 존재하냐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그럼 미상님 멋있게 그러는 거지. 저는 제가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 반에 있는 애들만큼은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런 선생님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되는 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혹시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은근히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될 건지 아니면 안전빵으로 선생님이 될 건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세요. 한 가지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는 선배가 들려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좋아서 선생님이 되면 너무너무 많이 비틀거리실 거예요. 사실 현실은 애들이 저 안 알려줘도 돼요. 예, 선생님 그냥 선생님 편하게 계세요. 이러고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신경 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상님이 그 생각만 가지고 선생님이 되시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정말 저 아이들이 내 도움을 거절해도 나는 저 아이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 싫어해도 내가 저 아이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좋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나는 해야지. 이게 내 일인 걸. 한마디로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동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지만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한다는 인상을 그렇게 심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간을 조금만 버티시고 미상님이 그걸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열매가 맺혀요. 사람의 마음은 생명하고 맞아. 식물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물 아무리 줘봐요. 싹 안 나와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고 3일이 지나면 언젠간 나와요. 그 기간까지 버텨주는 선생님이 이 땅에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땅에 어린아이들의 슬픔은 그걸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들은 다 바쁘고요. 형들은 다 술 먹느라 바쁘고요. 애들은 게임하느라 바쁘고요.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상님은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도움을 거절해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알려주는 걸 싫어해도 선생님 짜증나요. 그냥 쉬어요. 선생님 우리 배우지도 않은데 뭐하러 자꾸 가르쳐주려고 그래. 선생님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쉬고 우리도 쉽시다 해도 그 학생들을 좋아해 줄 수 있다면 미상님은 그런 선생님이 되신다면 저 한번 만나러 가도 돼요. 저는 그런 선생님한테 배운다면 저는 삐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답이 있어요. 이게 내 천직이구나. 월급이 적건 많건 아이들이 있건 없건 시골에 있건 도시에 있건 나는 천상 선생이구나. 이게 내 일이구나.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진짜 그거를 굶주린 아이들이 다 알아봐요. 동시에. 그때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